넘파이는 기본적으로 배열들을 다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패키지고요. 어, 숫자들의 배열만이 아니라 뭐 다양한 타입의 배열들을 저장할 수가 있는데 주로 많이 다루는 것은 배열들을 다룹니다. 음, 그 배열은 죄송합니다. 파이썬의 리스트랑 비슷한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덱스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들이 순서가 있는 순서대로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는 그런 자료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ND 어레이라고 하는 자료 타입은 파이썬의 리스트처럼요. 인덱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참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을 하고요. 뒤에서부터 거꾸로 우리가 접근을 할 때에는 음수 인덱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덱싱 방법은 리스트와 완전히 동일하고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것도 리스트와 동일합니다. 시작값은 포함하고요. 엔드값은 포함하지 않는 범위의 원소들로 이루어진 그 부분 집합, 어레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이 슬라이싱이고요. 슬라이싱 할 때 앞에 거 시작 인덱스를 생략하면 첫 번째 원소부터 잘라내기 시작하는 거고요. 끝나는 인덱스를 제거하게 되면 마지막까지 슬라이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어떤 특정 원소부터 마지막까지 그 슬라이싱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보통 음수 인덱스가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넘바이의 리스트에서는 팬시 인덱싱이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리스트가 있을 때 인덱스들의 리스트를 인덱스 연산자 안에다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열이 있는데 그 배열에서 1번, 3번, 5번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덱스들의 리스트를 인덱스 연산자 안에 전달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대괄호를 반드시 구별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앞쪽에 배열 이름 다음에 바로 뒤따라 나오는 대괄호는 배열의 인덱스를 사용하기 위한 인덱스 연산자고요. 두 번째로 따라 나오는 대괄호는 1, 3, 5라고 하는 세 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리스트를 만들어 주기 위한 대괄호입니다. 네, 그거 두 개를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팬시 인덱싱은 결과는 ND 어레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 인덱스를 하나만 쓰느냐, 이렇게 인덱스를 숫자로 하나만 전달을 하느냐, 아니면 숫자 한 개짜리 리스트로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얘는 인덱스 1번에 있는 원소 하나, 즉 숫자 하나를 참조하는 코드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인덱스 1번에 있는 원소로 이루어진 ND 어레이를 만들어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레이입니다. 엘리먼트가 하나 있는 어레이. 그래서 두 개는 사용 방법, 그 결과가 다르니까 숫자 같은 경우에는 숫자들의 연산이 있는 거고요. 어레이는 어레이의 연산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연산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불리언 인덱싱이라고 하는 방법을 제공을 하는데요. 불리언 인덱싱은 논리값들의 배열을 사용한 팬시 인덱싱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배열이 있을 때 지금 원소 10개짜리 배열이에요. 원소 10개짜리 배열인데 그러면 true, false 10개로 이루어진 리스트를 인덱스 연산자 안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원소들을 선택해 주는 거냐면 true가 들어가 있는 위치에 있는 원소들만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불리언 인덱스입니다. 불리언 인덱싱의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들로 이루어진
어레이를 만들어낼 때 그때 불리언 인덱싱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 코드를 이해하는 거는 그렇게 막 어렵진 않아요. 배열에서 그러니까 해석만 잘 하시면 돼요. 그렇죠? 네. 파이썬 코드를 우리말로만 잘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결과는 쉽게 예측이 돼요. 배열에서 배열의 원소를 2로 나눈 나머지가 2인 것들로 이루어진 부분집합 찾아주세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배열에서 배열의 원소가 짝수인 것들만 선택해 주세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0개가 있는데 이 10개의 원소들 중에서 짝수만 선택을 하니까 4개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홀수만 선택하겠다라고 하면 배열에서 배열의 원소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원소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식을 여기다 써주시는 거예요. 조건식을. 마치 그 배열의 이름을 숫자 하나인 것처럼 생각을 하셔가지고 조건식을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동작합니다. 그래서 짝수가 4개였으니까 홀수는 6개겠죠. 네, 이렇게 홀수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통계 함수를 하기 전에 넘파이 어레이와 그 다음에 파이썬의 리스트에서 연산의 차이점 설명을 드렸었죠. 그건 아마 1번 파일에 있었을 거예요. 네. 파이썬의 리스트는요. 가능한 연산이 더하기 연산하고요. 그 다음에 정수를 곱해주는 연산 2가지만 가능합니다. 리스트와 리스트를 플러스로 해서 2개의 리스트를 이어주는 그런 기능하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에 정수를 곱해주거나 정수에 리스트를 곱했을 때 그 리스트에 있는 원소들을 정수의 개수만큼 반복해서 원소를 늘려주는 이 2가지 연산밖에는 제공하지 않아요. 하지만 넘파이의 리스트는 모든 연산이 다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끼리 연산이 이루어지는 게 기본입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나눈 나머지, 나눈 뭐, 그 다음에 뭐 크다, 작다, 비교하는 거, 같은지 다른지 비교하는 거, 전부 다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끼리, 예. 모든 원소들끼리 하나씩 전부 다 반복하면서 연산을 수행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넘파이를 쓰다 보면 포문을 사용할 일이 거의 없어요. 리스트를 쓰게 되면 이런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포문으로 우리가 코드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넘파이 배열을 이용하실 때는 반복문을 사용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거는 그 파이썬의 기본 타입인 리스트로 2개의 리스트를 만든 거예요. 첫 번째 원소는 첫 번째 원소끼리, 두 번째 원소는 두 번째 원소끼리 더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포문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끼리 반복하면서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반복하면서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끼리 꺼내가지고 더한 것들로 리스트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네. 그런데 넘파이에서는 간단하게 더하기 연산자 딱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첫 번째 배열, 두 번째 배열 더하기 그러면 각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끼리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다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곱하기 연산자 같은 경우도요. 정수를 곱하는 것도 있지만 그 배열과 배열을 곱하는 게 있어요. 배열과 배열을 곱하는 거는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끼리 곱하게 됩니다. 결과를 보시면 그 num array 1번이라고 하는 거는 1, 2, 3이라고 하는 그 원소들을 가지고 있고요. 원소들을 가지고 있고 1, 2, 3. 그 다음에 num array 2번이라고 하는 거는 10, 20, 30을 가지고 있어요. 2개를 곱하겠다라고 하면 1과 10을 곱해서 여기 10이 되는 거고요. 2와
20을 곱해서 40이 되는 거고요. 3과 30을 곱해서 9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끼리 사칠 연산, 모든 연산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리한 그런 기능 중에 하나고요. 숫자 하나를 곱하는 것도 마찬가지. 숫자를 하나 곱하는 것도 뭐가 그 인덱스별로, 원소들별로 하나씩 다 곱하는 그런 기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얘가 1, 2, 3이었죠. 1, 2, 3이니까 1 곱하기 3, 2 곱하기 3, 3 곱하기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레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 닷이라고 하는 연산은 그 행렬에서의 닷 프로덕트와 비슷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그 머신러닝을 할 때 행렬들 간에 그 어떤 계산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원이나 2차원이나 다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1차원 배열이나 2차원 배열이나 다 동일하게 동작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그 넘파이는 통계 관련된 함수들, 통계 관련된 함수들만이 아니라 수학 관련된 함수들, 예를 들어서 사인 코사인을 계산하겠다거나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로그나 익스포넨셜 같은 것들은 계산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혹시 그 중간에 질문 주신 분이 계세요. 질문 주신 분이 계신데 여기에서 출력할 때 이렇게 나오는 쉼표 요것 때문에 이거 리스트냐 배열이냐 그 얘기인가요? 네. 그렇지 않아요.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보면 어레이 하나 만들어 볼게요. 어레이 numpy 제가 지금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임포트를 먼저 numpy를 임포트를 먼저 좀 할게요. 연결이 돼야 되겠죠. numpy.array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1, 2, 3 이렇게 만들어요. 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 프린트문 안에다가 넣어주면 출력할 때 쉼표 없이 이렇게 출력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어레이, 그죠? 어레이 맞죠? 어레이고 프린트문 안에 넣지 않은 거. 이거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문장 스테이트먼트.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출력할 때는 이렇게 출력을 해줘요. 근데 이거는 문장이에요, 문장이 아니에요. 네, 문장은 문장인데 이런 거를 표현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익스프레션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익스프레션은 완전한 문장이 아니에요. 출력해라, 저장해라, 계산해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값이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 건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해라라고 한 동사가 없죠. 근데 이 컬엠 노트북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가장 마지막에 있는 값이 익스프레션이면 그 익스프레션을 출력을 해준다 그랬죠. 근데 출력의 모양이 달라요. 같은 건데 프린트문 안에 넣어주면 이렇게 출력을 하고 익스프레션을 출력할 땐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레이예요. 앞에 어레이라고 써져 있죠. 앞에 어레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1, 2, 3이라고 하는 원소들로 이루어진 어레이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리스트는 달라요. 리스트는 문장으로 출력했을 때랑 L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리스트죠. 이건 리스트예요. 프린트 L. 이렇게 쉼표가 들어가죠. 쉼표가 들어가죠. L. 똑같이 출력하죠. 리스트는 둘 다 프린트로 출력할 때나 익스프레션 출력할 때는 똑같이 출력을 해요.
어레이는 프린트로 출력할 때는 이렇게, 익스프레션을 출력할 때는 이렇게 출력을 해.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 됐습니까? 네. 그것도 어레이예요. 어레이입니다. 이게 내부적으로는 제가 클래스를 설명드릴 때 아마 그런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익스프레션은 REPR이라고 하는 함수에서 만들어진 문자열들을 콘솔 창에 출력을 해주는 거고, 프린트에서는 스트링이라고 하는 함수가 만들어주는 문자열을 화면에 출력하는 거다. 이렇게 아마 설명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냥 잊어버리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보통은 두 개를 같은 형태로 만들기도 하고요. 스트링을 만들지 않고 REPR만 만들기도 해요. 그런 경우에는 프린트 문장으로 출력하는 거하고 익스프레션으로 출력하는 게 같아요. 리스트처럼. 그런데 스트링 함수도 만들어주고 레프리젠테이션 함수도 만들어주는데 두 개를 내용을 문자열을 다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출력되는 모양이 다르죠.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네, 뭐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셔도 괜찮고요. 여러분들이 프린트되는 모양을 잘 보시고 얘가 리스트인지 어레이인지, 앞에 어레이라고 써져 있으면 이건 어레이. 리스트인지 어레이인지 써져 있지 않는데 쉼표가 없는 거, 그건 어레이. 쉼표가 있으면 리스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사실 저도 처음에 파이썬 공부할 때 저런 게 살짝 헷갈리긴 했었어요. 저도. 이유를 알고 나면 쉬워지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 좀 어려운 이유예요. 클래스의 매직 메서드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 자, 그렇고요. 넘어가겠습니다. 통계 함수 또는 수학 함수, 이런 함수들에 대해서 넘파이에서는요, 함수가 그러니까 기능이죠. 기능들이 함수로도 만들어져 있고 메서드로도 만들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능이 함수로도 만들어져 있고 메서드로도 만들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 90% 정도는 그래요. 약 한 10% 정도의 예외는 있는데 어제 뭐 미디언이라고 하는 함수를 가지고서 말씀드리긴 했었어요. 함수를 사용하실 때에는 모듈 이름을 먼저 써줘요. 무슨 모듈에 있는 함수냐.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numpy라고 하는 모듈이잖아요. 그죠? numpy라고 하는 모듈에 있는 기능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기능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할 거냐, 무엇을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필요하죠. 그 무엇을이라고 하는 목적어, 즉 배열을 아규먼트로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함수를 사용하실 때는. 근데 메서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배열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란 말이에요. 배열이라고 하는 기능이 가지고 있는 클래스 기능이니까 앞에 무엇을 붙여주시는 거냐면 배열의 이름을 써주시는 거예요. 배열의 이름을 써주시고 점을 쓰고 기능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능을 할 때 필요한 배열은 앞에 있잖아요. 앞에서 전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규먼트로 배열을 전달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만 달라지고, 그러니까 함수는 배열을 아규먼트로 전달받고 메서드는 배열이 주어로 등장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규먼트로 배열을 따로 전달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numpy.min 혹은 배열에서 min이라고 하는 메서드, numpy.bar 분산이죠. 배열에서 bar. 그 다음에 numpy. 표준 편차, 무슨 배열의 표준 편차. 그래서 배열이 아규먼트로 들어가고요. 배열이 주어로 나오게 되면 메서드. 이때에는 아규먼트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numpy 모듈에서 최대값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기능. 그럼 누구의 최대값? 누구의 목적어를 이렇게 아규먼트로 전달하는 거고요. 얘가 주어로 나왔어요.
자, 배열이 있는데 그 배열에서 맥스 찾아주세요. 이렇게 할 때에는 메서드. 이때는 아규먼트가 필요 없는 거예요. 뭐 민도 함수와 메서드로 제공이 되는데 미디언이라고 하는 기능은 메서드가 제공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외우시려고 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외우시려고 할 필요는 없고 넘파이 점을 까지 쓰면 넘파이 점까지 쓰게 되면 콜앱 노트북에서 힌트를 보여줘요. 그래서 그 힌트에 나오는 말풍선에 나오는 변수나 함수들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배열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 배열 이름 뒤에다가 점까지를 딱 쓰는 거예요. 그러면 콜앱 노트북이 힌트를 보여줘요. 그 힌트에 보여주는 것까지는 쓸 수 있는 거. 거기서 안 보여주는 거는 쓸 수 없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다 외우고 다니겠어요? 누구는 함수가 있고 누구는 함수와 메소드가 있고 이거 다 외우고 다닐 수 없단 말이에요. 그죠? 항상 저런 힌트들을 항상 보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용 방법들, 함수와 메소드 사용 방법들 뭐 그런 것들 했었었고요. 아, 정말 중요한 1차원, 우리가 이제 2차원을 다루게 될 텐데 데이터 프레임은 2차원이에요. 2차원을 다루게 될 텐데 2차원에서는 축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축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2차원에서는 축이 두 개예요. 첫 번째 축, 두 번째 축. 그래서 첫 번째 축에 매겨져 있는 번호가 0번이에요. 파이썬에서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항상.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니까 축의 번호도 0부터 시작이에요. 첫 번째 축이 0번 축이고요. 두 번째 축이 1번 축이에요. 방향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방향, 그게 엑시스 0번.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 그게 엑시스 1번이에요. 그러면 뭐 총점을 계산하거나 평균을 계산하거나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모든 게 이쪽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거. 그게 엑시스 0번이고요. 그러니까 40 더하기 43 더하기 34 이런 계산을 하고 싶으시면 sum이라고 하는 함수 안에다가 axis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0번 방향으로 sum을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쪽 방향으로, 즉 40 더하기 15 더하기 72 더하기 21을 계산해 주세요. 요렇게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하고 싶으면 엑시스 1번이라고 명시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만약에 엑시스라고 하는 거를 명시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안에 있는 원소 전부 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아마 저희가 어제 한 내용이었습니다. 어제 한 내용이었고요. 자, 이 엑시스가 왜 중요하면 저 엑시스라고 하는 개념이 데이터 프레임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데이터 프레임 많이 다뤄봤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데이터 프레임들 많이 다뤄봤죠. 우리 머신러닝 할 때 많이 사용했었던 데이터 프레임 중에서 아이리스 기억나세요? 아이리스. 붓꽃의 품종 우리 분류했었던 기억나시죠? 그게 뭐였었냐면 세펄, 랭스, 세펄, 위드스, 피털, 랭스, 피털, 위드스, 그리고 품종 뭐 이런 거 있었죠. 이렇게 이루어진 데이터 프레임이었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는 뭐 숫자들이 있었고, 여기는 숫자들이 있었고, 여기는 뭐 세토사냐, 벌시컬러냐, 뭐 버지니카냐 이런 거 있었죠. 벌써 잊어버리진 않으셨죠? 파이썬 문법 하느라 다 까먹진 않으셨겠죠? 네. 이런 거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데이터 프레임이잖아요.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프레임도 마찬가지로 축 두 가지 방향의 축이 있어요. 이쪽 방향 마찬가지로 엑시스 0번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로우 인덱스가 증가하는 거. 로우 인덱스가 증가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를 엑시스 1번이라고. 그러니까 넘파이와 판다스가 같은 개념을 공유를 하는 거예요. 같은 개념. 보통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엑시스 0번이 중요할까요? 엑시스 1번이 중요할까요? 뭐 예를 들어서 평균을 계산한다거나 표준 편차를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는 게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변수들별로 평균, 표준 편차 이런 것들 계산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세펄 랭스, 꽃받침의 길이의 평균, 세펄 위드스, 꽃받침의 가로 너비의 평균, 피터 랭스, 꽃잎의 길이의 평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로우의 인덱스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즉 변수별로 어떤 통계값을 계산하는 게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려면 뭘 알아야 된다? 엑시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 엑시스 0번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엑시스 1번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엑시스 0번으로 계산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게 필요하죠.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가끔씩 엑시스 1번으로 계산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으로 예를 들면 시험 성적이 저장되어 있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해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국어 점수, 영어 점수, 뭐 수학 점수, 과학 점수 이렇게 있어요. 여기 1번 학생에 대한 점수들, 2번 학생에 대한 점수들, 뭐 3번 학생에 대한 점수들 이렇게 있어요. 자, 평균을 계산할 때 이쪽 방향으로 평균을 계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엑시스 0번으로 평균을 계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학생들의 국어 점수의 평균을 계산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요렇게 이쪽 방향으로 즉 엑시스 1번 방향으로 평균을 계산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1번 학생의 모든 과목 시험 점수의 평균을 계산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둘 다 필요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전체 학생의 국어 점수의 평균이라고 하는 통계값이 필요할 수도 있고 1번 학생의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점수의 평균이라고 하는 평균이 필요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엑시스 0번의 통계값이 필요하냐, 엑시스 1번의 통계값이 필요하냐가 다를 수가 있어요. 둘 다 필요할 수도 있고 어느 한쪽만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엑시스라고 하는 개념, 넘파이에서 나왔던 이 엑시스라고 하는 개념이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에도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어제 했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했었죠?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은요, 오늘은 판다스라고 하는 패키지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뭐 약간 인트로덕션이라도 좀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구글 콜앱에서 새 파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콜앱 노트북 새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파일 제목을 먼저 좀 바꿀까요? 데이터 분석 3번, 이번에는 판다스 패키지 이름입니다. 일단 연결을 먼저 할까요? 연결을 먼저 하시고요.
자, 연결이 되셨으면은요, 우선 임포트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numpy 저희가 사용을 할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배열을 만든다거나 난수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할 때는 numpy가 필요하니까 import numpy as np. np라고 하는 거는 별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pandas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import pandas as 보통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numpy를 줄여서 np라고 접두사를 붙여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요. pandas를 줄여서 pd라고 접두사를 붙여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이제 임포트 이렇게까지만 임포트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다룰 거는 뭐냐면 판다스의 시리즈라고 하는 것을 다룰 겁니다. 시리즈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좀 드리면요. 시리즈는 한 가지 타입의 값 여러 개를 저장할 수 있는 1차원 모양의 데이터 타입이에요. 정확하게는 축 액세스 인덱스를 갖는 축에 대한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1차원 ND 어레이 1차원 배열 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시리즈를 만드시는 방법은요. 시리즈를 만드시는 방법은 어레이를 만드시는 방법하고 비슷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pandas.series. 자, 시리즈라고 쓰니까 옆에 힌트가 뭐라고 나오죠? def, init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init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시리즈는 무슨 이름이고 클래스의 이름이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생성자를 호출하는 거다. 어떤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는 거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리즈라고 이렇게 호출하려고 하는데 그게 init 하고 보여주고 있잖아요. one dimensional ND array with access label 이라고 나오고 있죠. 아, 여기 레이블이라고 설명하고 있군요. 그럼 인덱스라고 하지 말고 레이블이라고 할게요. 저도. 네. 자, 다시 좀 볼게요. 다시 좀 보면 init이라고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init이라고. 자, 이건 뭐냐면 판다스라고 하는 모듈이 있는 거고요. 그 모듈 안에 우리가 클래스 만들었던 것처럼 클래스 하고 선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라고? 시리즈 하고 선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시리즈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무슨 함수가 있는 거예요? def underscore init 이게 있는 거예요. 셀프 하고서. 그다음 뭐 아규먼트가 뭐 더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쭉 하고 뭐가 코드가 만들어져요. 그랬을 때 우리가 시리즈 하고 호출하면 뭐가 호출이 돼요? 이니셜라이즈 함수가 호출이 되죠. 이거를 생성자라고 하죠. 기억나시죠? 우리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자, 문서를 보시면은요. 여기 데이터가 파라미터죠. 파라미터인데 문서를 이렇게 쭉 보시면 데이터에는 배열과 비슷한 녀석이나 이터러블이나 딕셔너리나 혹은 스칼라 밸류라고 하는 것은 값 하나, 숫자 하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뭐 그런 것들을 주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배열과 비슷한 객체라고 하는 것은 리스트, 튜플,
ND array 등등등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터럽을 반복 가능한 거 뭐 있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리스트, 튜플, 어레이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리스트 컴프레hension에서 사용되는 그 방식, 그것도 이터럽이에요, 그죠? 네, 그런 것들. 그리고 딕셔너리 이런 것들을 써주시면 된다라고. 대부분 다 뭐가 있냐면 대부분 디폴트 값이 있어요. 뭐 그게 none이든 false든 디폴트 값이 있어서 아무것도 없이도 우리는 생성이 가능해요. 근데 일단은 값 하나는 넣어주면 좋겠잖아요. 그죠? 1, 뭐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요?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생성자를 호출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PD라고 쓰면 전부 다 PD는 판다스를 줄여서 쓴 거예요. 시리즈 객체가 생성이 된 거예요. 객체가 생성이 됐다 라고 한 타입 한번 출력해 볼까요? 타입 타입 뭐라고 되어 있어요? 판다스 패키지에 있는 뭐 중간에 이건 다 건너뛰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요. 제일 마지막에 얘가 클래스 이름인 거예요. 시리즈. 이 중간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서브 모듈이에요. 판다스 모듈에 있는 코어라고 하는 서브 모듈에 있는 그 밑에 다시 시리즈라고 하는 모듈에 있는 시리즈 클래스. 그러니까 폴더 구조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판다스라고 하는 가장 큰 꾸러미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루트 디렉토리가 있는 거고요. 이 디렉토리 안에 무슨 디렉토리가 있는 거냐면 코어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는 거예요. 물론 뭐 다른 디렉토리도 또 있겠죠. 뭔지 모르겠 다른 디렉토리 있을 거예요. 이 코어라고 하는 디렉토리 밑에 다시 무슨 디렉토리가 있는 거냐면 시리즈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는 거고 모듈이 있는 파일이 있는 거죠. 파일이 있는 거고 그 파일 안에 이 파일 안에 클래스가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클래스 하고서 요 앞에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게 실제 클래스 이름. 이게 실제 클래스 이름. 그래서 시리즈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었다라고 한 얘기예요. 자, 그럼 저거 출력 한번 해볼까요? 프린트. S. 성문자 S입니다. 성문자 S. 자, 이렇게 출력을 해줍니다. 시리즈를 출력하게 되면은요. 자, 프린트도 써봤고 그냥 익스프레션으로도 해볼까요? 출력 결과가 똑같아요. 네. ND 어레이는 문장으로 출력을 했을 때와 익스프레션을 출력했을 때가 두 개가 서로 모양이 달랐었는데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출력 결과가 동일합니다. 네. 프린트 문장으로 출력한 것과 익스프레션으로 출력한 두 개의 결과가 똑같아요. 문장으로 출력한 결과, 식으로 출력한 결과 똑같은데,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요거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 왼쪽에 있는 거. 왼쪽에 있는 게 저장된 데이터예요? 저장된 데이터가 아니에요. 저장된 데이터가 아니에요. 뭐처럼 생각되세요? 0, 1, 2, 3? 인덱스예요, 인덱스. 인덱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값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게. 아시겠죠? 오른쪽에 있는 게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값이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그 값을 참조할 수 있는 인덱스예요. 인덱스. 0번, 1번, 2번, 3번이라고 하는 인덱스. 이해되시죠? 그리고 밑에 뭐다? 데이터 타입. 시리즈라고 하는 녀석한테 저장되어 있는 이 값들의 데이터 타입이 뭐다? 64비트 정수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죠? 네, 이게 시리즈예요. 이게 시리즈. 그래서 위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축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 이게 레이블이에요.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 레이블을 우리가 맘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게 ND 어레이랑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0123이라고 되어 있으면 0123이라고 되어 있으면 어레이랑 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배열도 자동으로 인덱스가 0, 1, 2, 3, 4 하고서 자동으로 매겨지잖아요. 그렇죠? 네. 자동으로 매겨지는데 굳이 이렇게 자동으로 매겨지는 거를 사용하면 ND 어레이랑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시리즈랑 ND 어레이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인덱스 부분을 즉 레이블을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거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시리즈에서는요, 두 가지 중요한 속성이 있어요. 두 가지 중요한 속성이 뭐냐면 S.점 해보세요. 점. 시리즈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나 혹은 애트리뷰트들, 속성들을 사용하겠다는 얘기죠. 인덱스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인덱스. 출력해 볼까요? 인덱스라고 출력을 하니까 뭐라고 출력을 해주냐면 범위 인덱스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시작값은 0이고 끝나는 값은 4고 1씩 증가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 무슨 얘기죠? 0, 1, 2, 3 0 이상 4 미만 1씩 증가하는 인덱스란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인덱스 속성이에요. 인덱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S.values가 있어요. values 속성이 있습니다. 무엇을 출력해 주는지 볼까요? array. 이거 무슨 뜻이에요? array. 그러면 numpy의 ND array. numpy의 ND array이고 가지고 있는 원소는 1,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그렇죠? 위에서 설명한 이게 딱 이거예요. 축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 제가 처음에는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죠?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 values. 그러니까 이 클래스는요. 시리즈라고 하는 클래스는 self.index가 있고 self.values가 있는 거예요. 인덱스에는 0, 1, 2, 3, 4가 저장이 되고 있는 거고 values에는 값들이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데이터 타입으로 만든 게 시리즈예요. 시리즈. 네, 되셨습니까? 그래서 시리즈와 ND 어레이는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것까지만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별로 어려운 거 없으시죠?